재산 포기 각서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하려면 절대 아기도 갖지 말고 재산 포기 각서를 쓰라니. 장모님 당장 그 각서 이리 내세요. 오늘은 할머니 박정수가 마광숙을 만나 재혼을 담보로 몰래 계약서를 받아내었지만 결국 진실된 마음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박정수의 허락을 얻는 마광숙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친딸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한동석이 다소 무례하기도 했던 독수리 형제들의 신랑 시험을 모두 치렀던 만큼 마광숙도 한동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 모두를 끌어안고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박정수에게는 이 따뜻한 마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후 박정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광숙의 진심은 잘 들여다보이지 않았죠. 박정수는 지금 사위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알츠하이머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감쪽같이 속인 채 하늘나라에 간 딸자식 대신 손주들을 지키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결혼으로 벌어질 재산 싸움이나 경영권 싸움에서 손자들 몫을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었죠. 마광숙이 친근하게 다가올수록 박정수는 생각했습니다. 한서방 마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내가 아무리 결혼을 반대한다 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구나. 내가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두 사람의 재혼을 막을 수 없다면 계산은 확실히 해놓고 가야겠어. 마광숙 씨 나 좀 봅시다. 박정수는 마광숙을 만나기 위해 독수리 술도가로 찾아왔습니다. 박정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결연해 보였는데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온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도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정수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죠. 저분은 누구세요? 오천수와 형제들은 술도가를 방문한 박정수를 마광숙이 어렵게 대하는 것을 보고는 그 정체를 궁금해했는데요. 형제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의 긴장된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저 여자가 여긴 대체 왜 찾아온 거야? 우리 광숙이한테 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죽은 지 15년도 넘은 사위 재혼 반대하는 장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잡돌이를 할 거면 그 사위를 잡돌이 하던가 하지. 왜 우리 광숙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는 말이야. 공주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마광숙이 박정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본 공주실로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 역시 마광숙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박정수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냈죠. 저분이 그럼. 마광숙은 식구들을 모두 물리고 조용한 곳으로 박정수를 모셨습니다. 마광숙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박정수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한테 할 말 있으신 거면 제가 갔을 텐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는데요. 박정수의 표정을 살피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 씨 내 약통 찾아줬으니 내 병이 뭔지는 잘 알 테고. 알다시피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반대한다 한들 우리 한서방한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섞여 있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광숙 씨랑 결혼을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마광숙 씨가 거절했다 들었어요. 듣자 하니 모두가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끝까지 이 결혼을 환영하는 일은 없을 텐데.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건가 그럼? 제가 마음을 돌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동석 씨도 제 시동생들이 반대할 때도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만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요. 마광숙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박정수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엿보였습니다.
아니요, 난 그대 시동생들처럼 헤어짐이 아쉬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광숙 씨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사는 세계에서는 결혼을 그저 사랑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계산할 게 많지요. 심지어 이 결혼은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박정수의 말투가 점점 냉정해지고 있었는데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LX 호텔과 이 독수리 술도 가라 너무 믿지는 장사지요. 우리 한 회장은 마광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데 내가 그걸 확인하려 왔어요. 긴 말 안 할게요. 마광숙 씨가 내 조건 하나만 받아주면 그대와 우리 한서방이 결혼하는 걸 허락할게요. 굳이 내 동의까지 받아서 결혼하고 싶다니. 내 요구 조건도 들어줘야겠죠? 박정수는 미리 가방에 준비해놓은 종이와 펜을 꺼내들었습니다. 박정수의 움직임에는 치밀한 계획이 엿보였는데요. 이미 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광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재산 포기 각서와 더불어 마광숙 씨가 한서방 사이에서 애를 갖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줘요. LX 호텔과 재산은 한서방 슬하에 자식 한결과 한봄 두 아이 몫이에요. 마광숙 씨가 정말 우리 한서방 재산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진심이라면 재산 포기 각서 못 쓸 이유도 없잖아요.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는데요. 마광숙의 진심을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물론 애 가지기도 어려운 나이겠지만 세상에 설마라는 게 왜 있겠어요. 마광숙 씨가 우리 한서방한테 진심이라면 내 뜻에 따라줘요. 이런 내가 속물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본데도 좋아요. 시간이 없는 나로서 우리 손주들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으니까요. 박정수의 고백에는 할머니로서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비록 냉정해 보이지만 손주들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과 한서방한테 비밀로 하는 것까지 조건에 포함입니다. 마광숙은 고민했지만 이내 각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광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펜을 잡고 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그 부분이 걱정되신 거라면 이 자리에서 각서 100번이고 써드릴 수 있습니다. 저 동석 씨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지 그 재산이 탐나는 게 아니에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가득했는데요. 박정수의 시험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걱정하시는 건지도 이해도 가고요. 아이들 걱정하시는 마음이 이 각서로 편안해지시다면 저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좋아요. 이 각서는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계약도 성립이 되었네요. 부디 LX 호텔 안주인으로서 잘 해내주길 바랍니다. 그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걸 마광숙 씨가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잘 해내길 바랄게요. 박정수의 마지막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요. 승리의 만족감과 함께 마광숙에 대한 미묘한 인정의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광숙이 과연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박정수가 서류를 들고 일어나려는 사이 술도가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동석의 표정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마광숙과 박정수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한 한동석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재산 포기 각서라뇨. 어떻게 저 모르게 광숙 씨에게 이런 무례를 저지르실 수가 있습니까? 한동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 역시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동석에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 그동안 죽은 아이들 엄마를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먼저 간 와이프가 시집살이로 일찍 죽었다 생각하는 장모님 앞에서 저는 늘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광숙 씨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 모르게 광숙 씨한테 계속 이러셨어요? 한동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마광숙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박정수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결혼 반대하는 걸 비밀로 해달라 해놓고 이제는 그걸 빌미로 계약서를 쓰게 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장모님, 저 보호자가 필요한 7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요. 그거 이리 주세요. 잔뜩 화가 난 한동석은 재산 포기 각서를 뺏어왔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술도가 안에 크게 울려 퍼졌는데요. 한동석의 행동에는 마광숙을 지키려는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동석 씨 진정하세요. 제가 원해서 쓴 거예요. 저 정말 동석 씨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 때문에 장모님이랑 이렇게 싸우시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가득했는데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마광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죠. 동석 씨도 그동안 제 시동생들한테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동석 씨 장모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진심으로 딸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말아요. 마광숙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한동석과 박정수 사이의 골은 너무나 깊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맞부딪히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는데요. 박정수의 표정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네 그럼 그 재산을 우리 결이랑 보미가 아닌 마광숙 씨와 나눌 생각이었나? 말년에 결혼해서 재산 다 빼앗기게 생긴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박정수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요.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이런 분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오늘 일어났던 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만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만 참견하시죠. 강하게 나오는 한동석의 태도에 마광숙만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박정수에게도 박정수 나름의 사정인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는데 이걸 숨겨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마광숙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박정수도 화를 내며 돌아갔고 집에서는 아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결과 한봄도 좌불안석이었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집안 분위기에 두 자식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는데요. 아니, 아주머니 아빠랑 할머니 혹시 싸우셨어요? 두 분이 한자리에 절대 안 있으려고 하시는데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런 거죠? 한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는데요. 그동안 화목했던 가족 분위기가 갑자기 변한 것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까 낮에 술도가에 다녀온 이후부터 저러시네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요? 술도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그래, 봄이 네가 한번 전화해봐. 할머니 미국에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이러다 이렇게 화해도 못하고 가시면 어떡해. 한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는데요.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 봄이인데요. 오늘 할머니랑 아버지 두 분이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혹시 술도가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한봄의 전화를 받은 마광숙도 참 말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었죠. 박정수의 알츠하이머, 비밀과 재산 포기각서 사건을 모두 알고 있지만 어느 것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광숙의 마음은 무거웠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내일 보미 씨 할머니 찾아뵈러 갈게요. 마광숙은 다음날 집에 방문해 박정수를 찾았지만 박정수는 집안에 없었습니다. 마광숙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는데요.
어제의 일로 인해 박정수의 마음이 어떨지 염려되었습니다. 할머니 일찍부터 외출하셨어요. 가보실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도움이 못 되어서 어쩌죠? 한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는데요. 마광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온 것을 보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나가면서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마광숙의 연락은 박정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어제의 격렬한 말다툼 이후 박정수의 마음 상태가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리고 박정수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불시에 심해지고 만 것인데요. 그 사이 박정수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정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는데요.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려는 거였지? 중요한 데에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아.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길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죠.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박정수는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한서방에게는 자신의 치매 소식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고 경찰에 요청을 한데도 가족에게 연락을 할 게 뻔했으니 박정수는 그저 눈물만 삼킨 채 길가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박정수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자존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더욱 흐릿해졌고 불안감만 커져갔죠. 저기 괜찮으세요? 길 가던 사람은 박정수에게 다가와 핸드폰에 남겨진 부재중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했었던 마광숙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마광숙은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마광숙은 주저앉아 떨고 있는 박정수에게로 달려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광숙의 품에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있었는데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체온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켜갔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광숙의 품에서 박정수는 서서히 정신을 찾아갔죠.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박정수는 이 순간 마광숙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미국에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졌더라면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기에 상상하기도 끔찍했죠. 마광숙은 진지하게 박정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한국에 계속 머무시는 건 어떠세요?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이면 손주들 곁에서 머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것도 싫어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전부인의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니. 마광숙의 넓은 마음씨에 박정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광숙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들켰으니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더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는 마광숙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는데요. 남의 일도 아닌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는 마광숙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기억력 좋아지라며 매일같이 함께하는 고스톱도 일상에서 큰 행복이 되어주었죠. 병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빼먹지 않고 먹는 약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이 모여 박정수의 치료가 차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박정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는데요. 마광숙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박정수는 이제 마광숙이 좋은 사람이라던 한동석의 말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이 해온 실수가 부끄러워졌죠. 광숙 씨, 내가 미안했어요. 변명 같겠지만 내 병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들 광숙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15년 동안 내 딸을 못 잊었던 우리 한서방이 왜 광숙 씨와 재혼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광숙 씨와 한서방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게요. 박정수의 사과에는 진심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모두 버리고 마광숙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마광숙은 얼음장 같던 박정수의 마음까지 녹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모두의 축복을 얻었으니 결혼식만 남았는데 의외의 복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강수를 사랑하고 있는 보미와 우리 동석 광숙 커플은 호적이 꼬이는 것을 두고 한치 양보도 없는 사투를 벌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이 가져올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